저 사람은 회사에서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퇴근해서 퍼스널 브랜딩만 열심히더라? 성장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은 커리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 경계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검사원은 곰대표의 똥곰입니다. 몇 주 전 제가 리멤버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욕심 많은 주니어는 이 두 가지를 꼭 경계하세요 라는 펌 글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원본 글은 링크드인에 작성된 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저도 한 욕심 많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바로 글을 읽어보았는데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고 싶은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욕심 많은 주니어를 대상으로 이 글을 썼지만 사실 커리어 여정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커리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 경계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문에서 문단별 키 메시지가 조금씩 섞여 있어서 원문의 순서를 일부 바꿔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접해본 주니어분들 중에서 흥미로운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 욕구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도 있는데 도통 길이 잘 뚫리지 않는 분들이죠. 오늘은 주니어분들을 위해 조금 쓴소리를 해볼까 합니다. 성장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욕심이 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성장 욕구가 없는데 저절로 경쟁에서 앞서 나가 더 크게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욕심도 있고 실행력도 높은데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성장의 길을 찾지 못하고 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보니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적이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비대한 자아이고 둘째는 산만함입니다. 비대한 자아를 가진 경우 아직 회사에서 핵심 경력, 핵심 역량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나 퍼스널 브랜딩의 욕심이 앞서 나갑니다. 보통 이런 분은 소셜을 매우 열심히 하면서 팔로워도 많은데 포스팅을 살펴보면 자신의 활동을 지칭하는 언어가 약간 민망할 정도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친 창업가라면 강력한 비전을 공공연하게 소셜로 이야기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이며 주니어인데 포부나 비전뿐만 아니라 성과나 자신의 역량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좀 센 경우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죠. 포장이 실력을 앞서 나가는지 브랜딩이 제품을 뛰어넘은 과대 포장인지를 판단하려면 직장 내의 평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의 업무에 대한 동료, 특히 리더의 평가가 좋은 편이라면 성장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혹시나 내 언어가 내 실력을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일입니다. 우선 필자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비대한 자아를 경계할 것이라는 조언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셀프 PR을 보면서 평소 비슷하게 했던 생각이면서 동시에 유튜브라는 퍼스널 브랜딩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지점입니다. 저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했던 취업 준비생이던 시절이 있었고 여전히 종종 비슷한 맥락과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 대학 후배들이나 저에게 취업 컨설팅을 요청하는 분들의 신입 지원서 서류를 검토할 기회들도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간절히 나를 어필하고 셀링해야 하는 순간 구체적인 단어보다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창업에 도전해보았던 대학생들이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수업 과제를 위해 온라인몰에 제품 한두 개를 형식적으로 올려두고 한 학기 동안 운영했던 경험을 창업의 도전 경험이라고 말하거나 스스로를 창업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운영했어야 진짜 창업이고 어디서부터가 부풀린 에피소드에 불과한지 그 경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시작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관념상 창업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와 평균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단어에 연관지어 떠올리는 이미지나 성과에 대한 관념을 나에게도 적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죠. 즉 실제로 자아가 비대하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남들에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비대한 단어를 쓰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단어들
단어들로 나를 포장한다고 해도 더 그럴듯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지원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많고 실제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졌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경험까지 쌓여서 이런 거대한 단어를 사용하는 지원자를 만났을 때 평가자에게는 이 사람이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의 싹이 틉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체적으로 창업팀의 구성과 매출 규모는 어떠했는지, 사업상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비즈니스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이 내용이 끝나버린다면 사실상 그 셀프 PR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근 후에는 에듀테크 플랫폼에 강의를 판매하고 직무 관련 책을 내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커리어에 대해 갓생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임팩트 있게 업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료로서 평판이 좋은 분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회사에서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퇴근해서 퍼스널 브랜딩만 열심히더라? 물론 자신이 스스로 표현하는 자신보다 실제로는 동료에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A와 그런 A를 보면서 A는 실제로는 저 정도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주변인 B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별로인 사람인지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It's easier said than done.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 이 말은 진리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의 기준에서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곰사원은 곰 대표 채널도 이 채널을 운영하는 프로덕트 매니저 똥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핑곰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는 하나의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의식적으로 경계하려고 하고 또 혹시 모르는 마음에 걱정이 되곤 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작 회사에서는 내 담당 업무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지 않으면서 유튜브에서만 빈수레가 요란한 건 아닐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과 오만함과 교만한 것의 경계점은 어디일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고 또 평소 채널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처럼 실제 일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의 생각은 계속 변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주제 파악을 잘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물론 실제 저를 아는 분이 이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고는 실제 모습보다 과대 포장되었다며 저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생각과 행동일 뿐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영역은 저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아무튼 비대한 자아를 경계하라. 저는 이 표현을 비대한 단어 사용을 경계하라. 구체적으로 나를 설명하라 라고 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필자가 두 번째로 지적하는 요소는 바로 산만함입니다. 둘째, 산만함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욕심과 에너지가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취미가 3개가 넘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2개쯤 있으며 배우는 언어도 있고 창업도 하고 싶은 데다가 뜨개질도 잘하고 싶어요. 클래스도 하려고 하고 커뮤니티 운영도 하고 싶은데 요가 자격증도 따고 요리 인스타 계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재능이 다양하고 취미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그 재능들의 에너지가 분산될 경우 혹시나 20대에 나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와중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런데 혹시 이 모든 취미와 재능의 발휘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에 바쁜 일이었어서 나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죠. 회사 일도 잘하면서 취미 몇 개쯤 멋지게 키워낼 수 있는 재능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통합적인 삶을 원한다면 일상과 비일상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은 쇼핑하던 취미나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점을 이어보고 정말 내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만함이라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논의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산만함이라는 것은 본인의 성향과 자신이 그 경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모든 것이 되는 법의 저자 에밀리 와프닉처럼 누군가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폭넓은 관심사와 수많은 취미를 다능인의 재능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들을 산만하다, 전문가로서의 트랙을 밟고 있지 않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산만함이 결국 오랜 시간 축적되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Connecting the Dots 모멘트가 미래의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발현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필자가 어떤 의도로 산만함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취미들을 다양하게 쌓아 올리는 것은 좋지만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맥락에 대한 고민 없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태웠을 때 그 경험들을 효율적으로 엮어서 나만의
아웃풋으로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필자는 이 산만한 관심사들이 실제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의 영향을 받아 마치 해야 할 것만 같아서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맥락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는 저도 모르게 타인을 의식하면서 나를 정체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행동들을 선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일상의 산만함이 어디까지나 인생의 경험을 확장하고 그 순간의 몰입감과 즐거움을 위한 목적이라면 저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커리어 단계에서 어떤 과정이 나의 과거와 미래를 공통적으로 관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로 고민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도 깊이와 너비의 축 모두에서 그저 그런 일회성의 체험으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이드 프로젝트이든 취미이든 무언가를 내가 해보기로 결정했다면 단순히 몇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꽤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경험의 자산을 쌓아 올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만함을 경계하라. 저는 이 표현을 의식적으로 장기간 지속하며 성장하라고 리프레이즈 해보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반드시 20대에 나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젊음이라는 것이 아주 찬란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젊은이,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상상력이 부족해지곤 하죠. 모두가 결국 나이를 먹고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 인생이 영원히 젊은 상태에만 있을 것 같이 나이 듦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므로 젊을 때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꼭 20대, 30대에 무언가가 되어야만 할까요? 인생 고민이 깊어질 때 저는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어른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 지인이라면 직접 티타임을 요청하기도 하고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책이나 강연으로 그 사람을 만나봅니다. 그렇게 묻고 묻다 보니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탐구하는 과정이 곧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 가족, 친구, 동료 등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요. 객관적으로 잘나고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만이 의미 있는 인생인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과정으로서 그 자체로 존재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커리어와 성장에 대한 고찰이 담긴 이런 글을 읽으면서 춤가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당장 눈앞의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템포를 늦추고 본질과 개념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타인을 돌아보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원하는 목표를 되새김질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비대한 자, 그리고 산만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실제로 욕심 많은 주니어가 잘 성장하는 데 방해 요소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오늘 영상의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 글의 링크와 리멤버 커뮤니티에 올라온 펌 글에서도 다양한 댓글로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있어서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생각할 거리들을 찾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커리어 성장과 자기개발에 대한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